안녕하세요.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울산은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상대 외국인 선수들의 폼이 매우 좋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본인들의 홈에서 2대1로 패한 전적도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호의 이적 공백을 메우던 김민혁도 이번 경기에서는 카드 징계로 인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이 실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비는 걱정해야 합니다. 인천은 외국인 선수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ACL에서의 화력이 놀라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리그에서는 그보다는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선수들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최근 세트피스에서 실수가 좀 나온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고 울산이 1위 지키기 위해서 실리적인 전술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인천의 화력을 무시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핸디캡을 걸면 인천이 우세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울산의 삼선 라인부터 시작되는 수비 불안이 꽤 심각한 수준이고 인천의 화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울산이 실리적인 운영으로 역습에 강한 인천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양 팀의 분위기가 서로 상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수원FC입니다. 대구는 그동안 수원FC를 상대로 상성해서 우위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면서 상대의 수비적인 약점을 잘 후벼파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감독은 언젠가는 광주나 포항 같은 축구를 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일단 수원FC를 상대로는 맞불 작전이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원FC는 점유율을 빼앗기고 수세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실점을 억제하는 경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김도균 감독의 특성은 언제가 공격에 치중되어 있어 올 시즌에도 최다 실점팀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다행히 엄청난 공격적인 자세로 대구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나 문제는 수비가 대구의 역습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대구가 앞서는 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비와 역습으로 나아가는 양상에서 대구가 수원FC에게 강한 모습인데 수원이 득점에 성공하더라도 수비의 빈약함이 고질병이 돼서 대구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2.5오버 확률도 꽤 높다고 보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서울과 전북현대입니다. 서울은 전북이 아챔을 치르면서 체력 소모를 했고 부상자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라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서울이 승부처에서 미끄러진 역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사실 지난 경기도 이기면 파이널 A를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원FC와 비겨 이 경기까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전북에게는 5년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스쿼드와 경기력이 모두 박살난 상황입니다. 공격은 외국인 공격수들의 폼은 여전히 최악이고 수비는 김정훈과 박진섭이 동시에 이탈하자마자 두 경기에서 6실점을 기록하는 등 팀의 근간 자체가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광주전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리적으로 움직이면서 서울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무딘 공격력을 재현하는 플랜 정도는 시도해볼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무승부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전북도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에서 실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서울은 전북에게 유독 약한 데다가 승부처에서도 좀 미끄러지는 빈도가 상당한 유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팀의 공격력을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만큼 2.5언더를 선택해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삼성과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수원삼성은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경기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핵심 선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이기재와 김보경이 상당히 부진했고 설상가상으로 이기재는 카드 징계로 인해 이 경기에서 출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원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카즈키는 K리그 특유의 압박 대응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ACL 피로도는 있지만 여전히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퇴장자가 나왔다고는 해도 리드미컬한 중원에서의 공격력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완델손의 시즌 아웃 판정에도 포항이 공격적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수원 삼성을 상대로 3승 2무로 전적조차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포항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핸디캡 승리까지도 노릴 수 있을 듯한데 일단 수원 삼성의 경기력은 감독을 바꾼다고 해서 금방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항이 여전히 중앙을 잘 쓰면서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공격수가 한 명 빠졌다고 해서 수원 삼성을 공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